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 3월 1일인데, 어저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뭐, 고가 84,900원, 거의 한 85,000원 정도를 찍고, 조정폭이 거의 한 7만, 한 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조정받는지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요겁니다. 하도 요즘에 입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보고 있죠. 자, 조회를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껌뻑거리죠. 자, 이 화면은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쵸? 제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수익률 비교 차트, 즉 시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457%, 내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죠. 시장하고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증을 계속 할 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해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페스 아크가 먼저 나오는데 이것도 그 반도체 종목입니다. 제가 반도체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포함해서 뭐 자동차 쪽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쪽을 공략할 때는 그 자동차 부품 쪽을 공략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2월 한 중순 정도에 정확하게 공략을 시작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32%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죠. 저는 모든 종목을 2주 안에 털고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2월 21일 네페스 아크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겠다는, 그쵸,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저께 마감된 2월 29일의 상황에서도 보면 2월 29일 시장가 매수 덕산테크피아 8시 59분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코리아 FT 시장가 매수 8시 55분, 그쵸, 두 종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FT부터 보면, 코리아 FT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2월 초부터 공략을 시작해서 제가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28%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목요일 날 다시 공략한 결과 11%의 강세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덕산테크피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2월 20일 날 제가 4%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결과 목요일 날 10% 상승 구간에 있고, 이 두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페스 아크도 신고가 종목이다. 자, 그리고 HLB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HLB에 대해서 제가 빼놓고 볼 수 없겠죠. 2월 26일 장중 매수 HLB 81,500원에 사라. 그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81,500원. 그쵸? 이 구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온 거예요. 근데 1월 달에도 매매를 했단 말이죠. 매수. 그쵸? 4거래일 동안 31.9%의 수익. 그쵸? HLB로 31.9%의 수익을 내고 추가적인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가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HLB의 타점을 포함해서 정말 내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매매를 내가 한번 해보고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쵸,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즉 신고가 매매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다 확인해 보셨고 인증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럼 돈 못 법니다. 장담할게요.
자, 보세요. HLB가 올라가는 이유,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캄렐리주맙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나빠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실적이 좋은 종목만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바이오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적자라서 안 한다. 미친놈들입니다. 그 주식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바이오, 특히나 신약 개발 쪽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나 뭐 진짜 뭐 글로벌 빅파마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뭐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는 아닌데 그쪽은 임상을 거친 단계를 사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있죠.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에 있던 약을 같은 기전의 약으로 맞춰서 내가 복제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뭔가 개발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약 개발 업체들은 투입만 있어요. 매출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투입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같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빅파마는 거기서 가장 어려운 초기 개발 단계를 완료되고 승인 FDA 임상 1상 2상 정도 들어간 거를 사와서 딱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 업체는 캐시카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보는 눈을 우리가 뭐 이쪽에 전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기전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몰라요. 뭐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원래는 아파타닙이라고 개발이 되었었던 위암 치료제인데 2세대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예요. 2세대 항암제 뭐예요? 표적 항암제. 네네네. 맞아요. 표적 항암제예요. 자,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인 화학 항암제하고는 다르게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만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쵸?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화학 항암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표적 항암제가 맞습니다. 이번에 알테오젠 쪽으로 지금 뭔가 수혜가 크게 붙어 있었던 키트루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 2세대 항암제인 다음 버전이에요. 3세대 항암제. 이건 자가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그건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고 그 한국에서 그 최고의 수혜주가 알테오젠입니다. 자,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먹는 약이다 보니까 간을 통과하죠. 간을 통과하는 대신에 그쵸? 부작용이 적어요. 만약에 주사는 한 번 넣으면 못 빼잖아요. 피를 뺄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약은 부작용이 있으면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위암 치료제로 개발됐었던 아파타닙 그 시절에 중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을 만큼의 효용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진양권 회장이 대단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적자를 지속적으로 버텨와요. 근데 이 적자는 뭐예요? 개발비예요. 개발비.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CB도 발행하고 BW도 발행하고 이런 그 재무적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그쵸? 수혈해서 투입할 수 있는 진양권 회장의 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그렇죠.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항암제에 대한 세대별 분류, 뭐 리보세라닙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지,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뭐 판매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시장성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예상이 가능하죠.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잡을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심리를 안정시키고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 하락폭이 어때요?
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3만 원까지, 2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쵸? 4만 원, 3만 원,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에 올라가네요. 그러면 한 10년 장기 투자하면 되나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HLB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 계좌에서 몇 프로의 이 계좌 수익을 보고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다른 곳에 매매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했나요? 없습니다. 조정받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구간에 제가 매매했나요? 없습니다.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딱 4일 보유합니다. 31.9%.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또 체크하고 돌파하는 부분 보고 눌림목 구간에 또 공략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봤으니까. 그쵸. 이걸 담보로 제가 또 지속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 5%까지 또 목요일날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돌파하면 뭐예요? 여기 보셨죠? 돌파하는 거 보고 더 사는 거 또 삽니다. 그쵸. 또 사요. 이런 매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가격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개를 합니다.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뭐예요? 2주입니다.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타점, 즉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내용을 딱 받아가시면 되고, 이것도 모두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그 정리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한두 번의 수익은 볼 수 있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상황으로 정확하게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즉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 분류를 할, 그리고 이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